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합격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격자 스펙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했고, 네, 이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합격 스펙을 공유해 드리기 앞서서 2025년도 상반기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업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가 세계 D램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1분기에 D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점유율이 36.9%, 삼성전자는 34.4%를 기록을 했고, 네, 이 점유율 확대의 이유는 HBM 판매가 네, 호조이기 때문이었고요. 삼성전자는 1992년부터 33년 동안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했지만, 네, 이번에 처음으로 2등으로 밀려났다는 다소 충격적인 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에서 벌어진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또 엎치락뒤치락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E 12단이 아직도 엔비디아 인증을 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접했는데 6월까지 안 될 거라는 기사도 종종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엔비디아 퀄이 잘 돼야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뭐 이때부터 채용 인원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뿐만이 아니라 HBM4 협상도 네, 마무리 단계라는 기사도 있고 네, 여전히 뭐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에서는 그렇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는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기존의 고객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해당 제품을 TSMC에다 맡기는 기사도 있고 TSMC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 시장 점유율이 67%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8.1%라 중국의 SMIC와 네,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네, 가장 큰 이유는 뭐 엑시노스라든지 고객사가 좀 떠나는 문제가 네,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AMD에서 네, AI 가속기를 그 신규로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삼성의 HBM3를 쓴다라는 네, 공식적인 기사가 나왔고 네, 어, 그 엔비디아를 이렇게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래도 좋은 기사긴 하지만 가장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엔비디아 쪽에서 네, 퀄이 돼야지만 네, 지금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닌텐도 스위치 2에서 팔라노 공정을 쓰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을 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수주를 받아가지고 네, 뭐 가격적인 뭐 문제가 있더라도 네, 일단은 라인을 유지하는 방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부분이 좀 잘 돼야지만 네, 올 하반기나 최소한 내년 채용에는 네, 인원을 좀 많이 뽑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24년도에 하반기 합격 스펙을 제가 한번 공유를 드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SK 하이닉스는 11명, 삼성전자는 2명밖에 안 됐고, 24년 상반기에 삼성전자에 합격하신 분들은 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한 10명 이내 정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25년 상반기에서는
SK 하이닉스는 5명, 그리고 삼성전자는 4명으로, 원래도 이 상반기는 TO가 적기 때문에 하반기보다 인원을 좀 적게 뽑습니다. 한 절반 정도. 왜냐하면 아무래도 졸업하는 인원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 5명 정도 되셨다고 하면 네, 기존 기조를 좀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채용이 24년 하반기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계시는 한 분은 또 DX셨기 때문에 네, 그나마 조금 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 네, 25년 상반기에 이 하이닉스에 합격하신 분들의 스펙을 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학교 라인을 보면, 네, 설카 라인, 고현 라인, 건동홍 라인, 부경 라인이고요. 네,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닉스는 확실히 이 학교를 좀 많이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네, 서울에서는 건동 라인 쪽이 커트라인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이, 네, 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라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부산대나 경북대도 네,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양산기술 쪽을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합격을 해주셨고, 네, 전공은 뭐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그리고 화학공학, 그리고 전자전기,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서류 합격할 때 그 제 그래프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 학교 라인이 좋으신 분들은 네, 이 전공 학점이라든지 여기에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지는 네, 느낌을 받고, 그 이후에는 고학점이어야지 서류 합격이 잘 되시는 경향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같은 경우에도 네, 다 등급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픽 IH만 하더라도 저는 공대생이면 오픽 IM3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IH까지도 네,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의 스펙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그 학부연구생 같은 그런 연구 경험이 다 있으시죠. 여기도 학부연구생 있으시고 학부연구생, 그리고 대학 연구실 인턴 2개월, 그리고 여기도 학부연구생. 공통적으로 학부연구생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스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이 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그 성과를 얘기를 하기에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부연구생을 안 하시더라도 뭔가 내가 뭐, 인턴 같은 경우도 그런데, 본인이 뭔가를 했고 실제로 그거를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어야 네,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도 많이 받으시는데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나 뭐 하이포도 이 하이닉스 교육이잖아요, 하이포. 그리고 반도체 교육.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석사시기 때문에 뭐 학회 발표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논문, 그리고 이제 과제 프로젝트,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면 자기가 얘기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삼성전자고요. 여기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DS를 계속 지원을 하셨다든지 하실 생각이셨을 텐데, 이번에 DS는 회로 설계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DX로 지원하신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와 좀 비교를 해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이 학교 라인이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상대적으로 좀 덜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신에 학점을 좀 네, 잘 본다라고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다 4점 이상을 넘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4.5인데 제가 이게 오탄지 한번 여쭤봤는데 4.5가 맞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는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은 네, 그렇게 뭐
뭐 디메릿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점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뭐 영어는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네, 여기에 그 외에 이제 스펙들을 보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턴, 그리고 그 학부 연구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교육들을 하게 되면은 그 교육 내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죠. 근데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단순히 수강했어 라는 게 스펙이 절대 되지 않는다.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배웠든 아니면 거기에 있는 과제든 이런 거를 내가 실제로 한 경험을 좀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 좀 대외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활동들이 네, 점점 모여가지고 네, 그게 말할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누구나 다 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 4학년 때는 미리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상반기 합격자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이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네, 상위권 대학 플러스 학점인데, 그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낮아도, 네, 뭐, 인정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대학 이름을 좀 덜 보지만, 네, 학점 자체는 좀 타이트하게 본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현재 지원자분들의 학교나 학점이 매우 우수한 편이고, 그리고 영어나 그 외의 활동을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다양한 활동이 자소서에 녹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대비 SK 하이닉스는 TO가 작년이 워낙 많이 뽑았기 때문에 좀 줄어든다라는 네, 체감을 했고, 네, 삼성전자는 가장 최악은 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기존 TO를 좀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사업이 잘 돼서 메모리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좀 잘 돼서 잘 되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파운드리나 뭐 이쪽에 있는 사람을 메모리 쪽으로 사내에서 이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뽑았을 때처럼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최악은 피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하기 많이 힘드시죠? 네. 저희 카톡방이나 뭐 다른 카톡방에도 제가 좀 참여를 하면서 보면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봐도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지나가는 하나의 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문에서 좌절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고 네,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될지를 생각을 해봐도 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좀 힘내시다, 잘 될 거다, 네,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렇다고 나쁜 생각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좀 툴툴 털어서 네,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화이팅 하시고 25년 하반기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네,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